자, 드디어 2022 대입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시 경쟁률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올해 정시는 모집 인원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지원자 인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경쟁률이 고려대를 빼고는 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는 왜 하락했을까요? 고려대는 수시에서 뽑는 인원보다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보다, 즉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는 1월 1일 날 원서 접수를 마감한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1월 3일 날 마감했습니다. 연대하고 고대를 거의 같은 레벨로 놓고 보고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게 되는데, 연대가 먼저 마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라는 게 먼저 마감하면 거기에 먼저 마음을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군에다가 연대를 썼을 확률이 높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를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다 경쟁률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서울대 학과를 좀 분석을 해보면, 모집 인원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늘긴 늘었지만 그렇게 인문 쪽은 거의 대부분 숫자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다른 대학 대비해서는 거의 40% 맞춘 반면에 서울대는 올해 30%까지 정시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모집 인원이 폭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다 늘었습니다. 소신 지원을 했다고도 많이 표현하죠. 그죠?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확실하게 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울대 지원하는 그 숫자들도, 지원하는 인력 풀도 소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우리가 올해 많은 변수를 얘기했던 인문 쪽에 어떤 교차 지원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상경계열, 경상계열에 해당하는 경영대학, 경제학부도 다른 학과 대비해서 경쟁률이 그래도 좀 올랐죠. 지원 인원이 좀 더 많아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일 날 마감했기 때문에 어떤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이 경영과 경제학부 중심 놓고 보면 확실히 많이 올랐죠.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보다 더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교차 지원했던 아이들이 몰렸던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 경영학과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썼는지는 일일이 현재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전년도보다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건 우리가 교차 지원의 개연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들 다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개 대학들 한번 볼 텐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1월 3일 날 오후 5시에 마감인데, 오후 2시에 경쟁률을 마지막으로 보여줬습니다. 2시 기준으로 보는데, 전반적으로 3대 1이 채 안 되죠. 그죠? 어떤 과는 이 중어중문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미달입니다. 3시간 전에 미달이 난 거예요. 마지막 미달로 끝났을까요? 그리고 다른 학과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2대 1이 채 안 되는 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몇 개 학과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특히나 지리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0.89대 1이기 때문에 이대로 마감하면 미달이죠. 그런데 막상 5시에 마감하고 보니까 아까 봤던 주어중문 1대1이 채 안 됐던 그 대학이 학과가 8.28대 1로 정말 대박이 났죠. 그 3시간 사이에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몰린 거죠. 그죠? 그리고 지리교육학과도 아까 0.92대 1이었나요? 0.89대 1이었죠. 그런데 이 학과도 9.28대 1로 아주 정말 극상의 어떤 경쟁률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3시간 전에 몰렸던 이 숫자가 정말로 경쟁률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점수가 그 합격선이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눈치를 보고 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수의 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대학교 이 학과의 예년 점수에 맞는 아이들이 썼다기보다는 점수보다 못한 아이들이 썼을 개연성이 높죠.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나중에 입시 결과 나와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원했던 학과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끝났다라고 미리 섣불리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합격했다 안 했다를 이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예년 점수 보고 나름대로의 어떤 변수를 감안해서 지원한 상태였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경쟁률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나 마음 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 작년에 경쟁을 놓고 보면 자, 특히 경희대학으로 좀 주목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차 지원의 개연성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3.38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까 제대로 안 봤지만 올해 고려대학교의 경대학 최종 경쟁률은 4대 1이었습니다. 이것도 올랐죠.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지원 인원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특히 교차 지원의 그 변수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성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대도 경영학 같은 경우는 마감하기 전에 보여줬던 경쟁률에서는 2대1이 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도 2대1이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최종 경쟁률을 봤더니 경영학이 4.25대 1. 그죠? 엄청나게 늘었죠. 그 몇 시간 사이에.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교차 지원의 어떤 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도 아까보다 훨씬 많은 그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막판에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고 변수가 많고 그죠? 그러다 보니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소신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낮으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패턴들이 이번 정시 그 지원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 성대의 경쟁률을 보면 자, 이 경영학이 2.9대 1이었는데 아까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올해의 경쟁률이 더 높은 거죠.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과학 계열도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4.2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는 뭐 가나 다군 다 분할 모집하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 두는 건 다군이죠. 자, 마찬가지로 마감하기 전에 봤던 건데 3대 1, 가군의 3대 1, 나군도 3대 1이 채 안 되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17대 1.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가 나군의 포진에 있고 그 다음에 연고대가 가군의 포진에 있고 그 다음에 다군에서 굳이 말하자면 가장 높은 순위의 대학이 중앙대다 보니까 가군의 연고대 썼던 친구들 그 다음에 나군의 서울대나 그 다음에 서강대에 또 이화여대 썼던 친구들이 다군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데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앙대 정도 쓸 수밖에 없는 거라서 중앙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군의 중앙대도 그 마감하기 전에 17대 1 정도 됐는데 실제 마감하고 나서 봤더니 아까 가군에서 3대 1 좀 넘었던 게 5대 1 됐고요. 나군에서 3대 1이 안 됐던 게 4.84대 1로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다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과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자, 아까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높고 낮음을 보려면 작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작년도 비교해 봤을 때도 확실하게 경쟁률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도 워낙 학과가 많다 보니까 가군에서도 평균 3대 1 좀 넘게 했고 이거는 이제 마감하기 전입니다. 마감하기 그러니까 마지막 경쟁률을 보여줬던 그 데이터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군도 이제 3대 1 전후 학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 모집 단위에서 뭐 3대 1, 4대 1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막상 최종 경쟁률을 봤더니 대부분 5대 1, 6대 1 이렇게 나오죠.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눈치 작전이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되게 치열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마무리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다 올랐다더라.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봤더니 작년도 그 경쟁률하고 비교해 봤더니 작년 경쟁률하고 봐도 충분히 많이 늘어났더라. 그죠?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경쟁률에 대한 그 분석을 굳이 하자면 좀 눈치를 보면서 하는 눈치 작전이 좀 치열했다. 특히나 마감 직전의 경쟁률이 무지하게 많이 터졌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률이 폭발하면 겁이 나죠. 이것 때문에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닌가? 물론 올라가는 학과도 분명히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인기 있는 학과인데 경쟁률이 터지면 당연히 점수는 더 많이 올라갈 케이스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혹시 경쟁률을 보고 쓰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비인기 학과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그거 먹고 보고 몰리다 보니까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져도 좀 흔히 말해서 좀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마감 전날에 지원했던 그 학생들이 오히려 그 정시에서 그 합격한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그재그로 많이 움직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입결이 많이 하락한 학과에 알면서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경쟁률이 생각보다 올라가면 적당히 지원을 멈춰줘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통 전년도 결과 보고 경쟁이 낮으면 그 다음엔 굉장히 높아지고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엔 또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고 꾸준히 인기 있는 학과는 꾸준하게 현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지원율에 따라서 입결이 달라지는 이런 학과들은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학과들이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입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자연계열의 학생들,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봤던 학생들이 인문계열의 경상계열로 교차 지원할 케이스도 많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경영, 경제 관련된 학과들이 경쟁률이 좀 더 상승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일정 잘 챙겨보시고 빠른 대학들은 14일 전으로부터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챙겨보시고 정시도 마찬가지로 합격하고 나면 등록하는 절차까지 잘 하시고 그리고 2월 달에 추가 모집까지 선생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괜히 또 경쟁률 보고 떨리고 무섭고 겁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항상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죠.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좀 마음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